병신년의 대기근. 사람의 목숨값이 엽전 한 입보다 못한 시절이 있었다.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아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산천 초목이 말라 비틀어져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끔찍한 대흉년의 시절이었다. 그때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으니 바로 사람의 욕심이었다. 배고픔을 면해보겠다고 요물단지에 제 영혼을 팔아넘긴 사내의 이야기가 있다. 짐승을 넣으면 금을 토하고 사람을 넣으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는 저주받은 옹기. 황금을 토하는 항아리 귀독의 전설을 들어보아라.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한 새벽 축시였다. 산짐승도 허기에 지쳐 울음을 멈춘 깊은 밤, 고개 너머 공리 마을 외딴 초가에서는 짐승이 앓는 듯한 기괴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쌀 한 뙑방만 아니 보리쌀이라도 좋으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비릿한 쇠냄새와 묵은 땀내였다. 주인 칠성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풍지가 찢어진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멍석 간 바닥에 엎드려 무언가를 향해 미친 듯이 조아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어른 허벅지만 한 검붉은 옹기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겉면에는 붉은 주사로 쓴 듯한 기이한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등골이 오싹해지게 만드는 흉물이었다. 하지만 칠성의 눈빛은 공포와 탐욕이 뒤섞여 시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는 마치 그 항아리가 죽은 어미라도 되는 양 애지중지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나온다 나온다 이 소리를 들어봐라. 이번엔 진짜 백이다. 항아리 안에서 꿀럭꿀럭 하는 소리가 났다. 마치 깊은 늪지대에서 썩은 물거품이 터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배고픈 짐승의 위장이 요동치는 소리 같기도 했다. 방금 전 칠성은 10년을 동고동락한 사냥개 누렁이를 이 항아리 속에 집어넣었다. 흉년에 먹일 밥이 없어 비쩍 말랐지만 칠성이 지게를 지고 들어오면 유일하게 꼬리를 치며 반겨주던 녀석이었다. 녀석은 주인의 손길에 안기는 줄 알고 다가왔다가 칠성의 거친 소나귀에 뒷덜미가 잡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그 시커먼 아가리 속으로 구겨져 들어갔다. 죄책감 따위는 사치였다. 당장 목구멍에 거미줄을 치게 생겼는데 그따위 것이 대수란 말인가. 쿠르르륵 퇴. 항아리가 마치 가래침을 뱉듯 둔탁한 소리를 내더니 주둥이 밖으로 끈적하고 뜨거운 액체를 왈칵 쏟아냈다. 방바닥에 닿자마자 치익 소리를 내며 굳어가는 그 액체. 호롱불에 비쳐 번들거리는 그것은 바로 순도 높은 황금 덩어리였다. 흐흐흐흐 봤냐? 봤어. 쥐새끼 넣었을 땐 좁쌀만큼 나오더니 개를 넣으니 주먹만 한 개 나오는구나. 이게 다 논이 몇 마지겠냐? 칠성은 갓 굳은 황금 덩어리를 맨손으로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웃어젖혔다. 손바닥이 데어 살타는 냄새가 났지만 고통조차 달콤했다. 평생을 남의 집 소장농으로 살며 최마름에게 굽실거려야 했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하지만 보름 전 뒷산 폐음을 가해서 주워오니 옹기 하나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물론 찜찜한 구석이 없진 않았다. 옹기를 주울 때 마주쳤던 그 흉측한 몰골의 노파. 한쪽 눈이 움푹 파인 무당 할멈이 칠성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했던 섬뜩한 예언이 귓가를 맴돌았다. 이복의 젊은이. 그건 물건이 아니야. 귀신 우물 귀정의 배를 가르고 나온 연매 항아리일세. 산 것을 먹이면 금을 뱉겠지만 명심하게. 짐승의 피로도 모자라는 날이 반드시 올 게야. 항아리가 사람 냄새를 맡는 순간 자네는 뱉어낸 금보다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할 걸세. 흥재수 없는 소리. 미친 무당년이 어디서 주워 듣고 와서는 까짓것 내 피라도 몇 방울 주면 될 일이지. 칠성은 바닥에 흩뿌려진 금덩이들을 긁어 모아 쌀독 깊숙이 숨겼다. 짤그랑 짤그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바로 그때였다. 쓱.
등 뒤에서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칠성은 금덩이를 세던 손을 멈췄다.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늙은 누렁이를 삼킨 항아리만이 묵직하게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다. 기분 탓인가 싶어 다시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칠성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항아리 주둥이 끝에 무언가 걸쳐져 있었다. 그것은 털이 숭숭 빠진 개의 꼬리였다. 분명히 아까 통째로 삼켜졌던 누렁이의 꼬리가 항아리 밖으로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다. 마치 주인을 반기듯 말이다. 누누렁이니. 홀린 듯 칠성이 손을 뻗는 순간 꼬리가 쑥 하고 항아리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는 항아리 안쪽 깊은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인님 배고파 더 줘. 칠성은 기겁하며 뒤로 자빠졌다. 사람 말이었다. 그것도 아주 낯익은 목소리. 며칠 전 굶어 죽어 멍석말이 되어 나갔던 옆집 아이 개똥이의 목소리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곤두박질 쳤다. 왜 네 개를 삼킨 항아리에서 죽은 옆집 아이의 목소리가 난단 말인가. 공포에 질려 입만 뻐끔거리고 있을 때 쾅쾅쾅 하고 닫힌 방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냐 누구야. 칠성이 다급히 소리쳤지만 밖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대신 찢어진 문풍지 위로 붉은 핏물이 스르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핏물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문틀을 타고 흘러내려 방바닥에 돗자리를 적셨다. 끼익 소리를 내며 문고리가 안에서 저절로 돌아갔다. 문이 열렸지만 밖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뿐. 하지만 칠성의 코끝에는 지독한 썩은 우물물 냄새가 진동했다. 이게 다 헛것이야.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 칠성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방문을 다시 걸어 잠갔다. 하지만 항아리는 멈추지 않았다. 우웅우웅 항아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방바닥 전체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놈은 배가 고픈 것이었다. 누렁이 한 마리로는 저 거대한 아귀 같은 위장을 채울 수 없었던 것이다. 더 큰 거 짐승보다 영험한 거. 칠성의 머릿속에 악마의 속삭임이 들렸다. 짐승보다 큰 것. 짐승보다 영양가가 높은 것. 그것은 사람이었다. 칠성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무리 돈에 미쳐도 살인을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때 항아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칠성이 모아둔 황금 항아리 쪽으로 기어갔다. 연기가 닿자 찬란하던 황금이 순식간에 시커먼 돌덩이로 변해버렸다. 안 돼, 내 돈 내금. 칠성이 비명을 질렀다. 뺏길 수는 없었다. 이제야 겨우 사람 대접받고 살게 되었는데 다시 그 지옥 같은 가난으로 똥지개꾼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칠성의 눈빛이 변했다. 사람의 눈이 아닌 먹이를 찾는 산짐승의 눈으로. 그래, 어차피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놈들이 있잖아. 칠성은 마을의 천덕꾸러기 주정뱅이 배씨를 떠올렸다. 가족도 없이 남의 집 헛간에서 잠을 자며 툭하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인간 말종. 마을 사람 모두가 혀를 차며 차라리 객사하는 게 낫다고 욕하던 자였다. 칠성은 헛간으로 달려가 커다란 가마니 하나와 지게 작대기를 챙겼다. 그리고는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살인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 축시였다. 주막거리 근처에서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보였다. 배씨였다. 퇴 탁주 맛 한번 더럽게 없네. 칠성은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배씨가 다가오자 그는 망설임 없이 지게 작대기를 휘둘렀다. 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배씨가 고꾸라졌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가마니를 펼쳐 기절한 배씨를 쑤셔 넣었다. 축 늘어진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섬뜩할 정도로 따뜻했다.
미안해하지 말어 좋은데 보내주는 거니까. 자네 같은 놈도 금이 되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거요. 칠성은 가만히를 지게에 짊어지고 쫓기는 짐승처럼 집으로 달렸다. 집에 도착해 안방 문을 열자 항아리가 마치 주인을 반기듯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칠성은 가만히를 풀고 배씨의 다리를 잡아 들어 올렸다. 신기하게도 항아리는 먹이가 다가오자 주둥이가 살아있는 고무처럼 쭉 늘어나며 기괴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장정 하나는 거뜬히 삼킬 크기였다. 칠성은 눈을 질끈 감고 배씨의 머리를 항아리 아가리 속으로 들이밀었다. 그때였다. 여기가 어디여? 항아리 속에 머리가 반쯤 들어간 배씨가 눈을 떴다. 거꾸로 뒤집힌 시야로 칠성과 눈이 마주쳤다. 칠성이 자네. 미안하네 배씨. 자네는 이제 황금이여. 아악 사람 살려 칠성이가 사람 죽인다. 배씨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항아리의 검은 아가리가 순식간에 그의 어깨를 허리를 그리고 다리를 집어삼켰다. 항아리 안에서는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우두둑 우두둑 울려 퍼졌다. 꿀꺽하는 거대한 트림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정적이 찾아왔다. 칠성은 땀범벅이 된 채 보상을 기다렸다. 장정 하나를 통째로 삼켰으니 기와집 한 채 값은 좋게 나올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항아리는 황금을 뱉지 않았다. 대신 칠흑 같은 입을 다문 채 묵직한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항아리 깊은 곳에서 방금 삼켜진 배씨가 아닌 피를 대신할 수 없다. 그것은 보름 전 만났던 외눈박이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어리석은 놈. 타인의 피로는 너의 무당의 목소리였다. 그날 밤 이후 칠성의 몸에 이상한 변괴가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른 손등이 불에 데인 듯 가려웠다. 벅벅 긁어대니 손톱 밑으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다. 그런데 드러난 속살은 붉은 피와 근육이 아니었다. 거무튀튀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치 옹기 그릇의 표면과 같은 질감이었다. 으악 뭐야 이거 왜 이래.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물집을 터뜨렸다. 그러자 끈적한 검은 물이 찍하고 튀어올랐다. 악취가 코를 찔렀다. 썩은 우물물 냄새였다. 저주였다. 약속을 어기고 엉뚱한 재물을 바친 대가로 항아리의 저주가 칠성의 몸을 잠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침이 밝자 아내 옥분과 5살배기 딸 순이가 칠성의 몰골을 보고 경악했다. 웜의 여보 당신 얼굴이 눈이. 칠성은 황급히 물동이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그의 왼쪽 눈이 하얗게 멀어버려 눈동자가 사라져 있었다. 보름 전 산에서 만난 그 무당의 눈과 똑같았다. 아버지 손이 왜 그려 무서워. 순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칠성의 오른팔은 이미 어깨까지 검게 변해 움직일 때마다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칠성은 가족들의 비명소리를 피해 뒷산으로 도망쳤다. 귀정골 그 저주받은 폐우물가로. 우물가에는 소복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텅 빈 눈구멍이 칠성을 쏘아보았다. 왔구나 나의 새로운 그릇이여.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칠성은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빌었다. 살고 싶으냐 방법은 하나뿐이다. 내 몸은 이미 오염되었다. 배씨라는 더러운 술주정뱅이의 피가 섞여 그릇으로서 가치를 잃었어. 내 저주를 풀고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려면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피로 씻어내야 한다. 깨끗한 피라니요. 그래. 때 묻지 않은 어린 생명. 너의 핏줄이면서 아직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것. 칠성의 머릿속에 딸 순이의 해맑은 얼굴이 스쳤다. 설마 우리 순이를. 선택은 내 몫이다.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 그 아이를 항아리에 넣으면 너는 산다. 실패하면 너는 영원히 항아리가 되어 내 목마름을 채우는 물통이 될 것이다.
그 순간 칠성의 오른쪽 다리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돌처럼 굳어버렸다. 내려다보니 발목부터 무릎까지 검게 변해 있었다. 죽음의 공포는 부성애보다 강렬하고 원초적이었다.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어미도 있고 순이도 다시 낳는 거 아닌가. 순이 하나, 그래, 순이 하나만 눈 딱 감으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 악마가 칠성의 뇌를 지배했다. 그는 질질 끌리는 다리를 이끌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집에 도착한 칠성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순이를 낚아챘다. 아버지 아파, 이거나. 순이가 자지러지게 울며 발버둥 쳤지만 괴력이 솟아난 칠성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칠성은 말리는 아내 옷분을 발로 차버리고 벽장에서 항아리를 꺼냈다. 미안하다, 순이야. 아버지가 너무 아파서 그래. 조금만 참으면 돼. 응. 칠성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아이를 항아리 아가리로 가져갔다. 항아리가 입을 쩍 벌리며 아이를 삼킬 준비를 마쳤다. 그때 쾅 하고 방문이 박살나며 마을 최마름과 힘센 머슴들이 들이닥쳤다. 이 미친놈아, 그 손 당장 멈추지 못해. 아내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었다. 힘센 머슴 돌쇠가 지게 작대기로 칠성의 굳어버린 오른팔을 내리쳤다. 깡! 살이 타격되는 둔탁한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옹기 그릇을 때리는 듯한 맑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 안을 울렸다. 그리고 칠성의 오른팔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지직 와장창. 칠성의 오른쪽 팔뚝 살점이 마치 깨진 화분 조각처럼 우수수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살가죽과 근육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버렸다. 으악, 저게 뭐여. 사람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칠성의 팔속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텅 빈 것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꽉 차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쌀알만한 하얀 구더기들이 바글바글 끓고 있었다. 내 팔이 왜 이래? 칠성은 구더기가 뚝뚝 떨어지는 팔을 부여잡고 울부짖었다. 그때 구석에 있던 항아리가 검은 빛을 뿜으며 격렬하게 진동했다. 이제 대놓고 칠성을 조종하려는 듯 했다. 우웅우웅. 칠성의 몸이 제멋대로 움직여 항아리를 끌어안았다. 터진다, 다 피해. 최마름이 비명을 질렀다.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칠성의 몸이 산산조각 났다. 살점과 뼈가 튀는 폭발이 아니었다. 검은 옹기 파편과 썩은 물 그리고 수천 마리의 구더기가 사방으로 비산했다. 폭발의 연기가 거치자 그곳엔 더 이상 칠성이 없었다. 깨진 옹기 조각과 칠성의 시체 찌꺼기가 뭉쳐져 만들어진 거대한 진흙 괴물이 서 있었다. 괴물의 가슴팍에는 칠성의 일그러진 얼굴 가죽이 박혀 있었다. 목말라, 너무 목말라. 괴물의 입에서 칠성의 목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것은 수십 명의 사람이 물속에서 지르는 비명과 섞여 기괴하게 울렸다. 으악, 요물이다, 도망쳐.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살인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지만 괴물의 속도가 훨씬 빨랐다. 괴물의 몸에서 검은 물줄기가 채찍처럼 뻗어나와 도망치는 아낙네의 발목을 휘감았다. 살려주시오, 사람 살려. 아낙네가 바닥에 질질 끌려오자 괴물은 거대한 아가리를 벌려 그녀를 덮쳤다. 아낙네의 몸이 검은 물속으로 녹아들듯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그녀가 신던 집신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괴물은 사냥을 즐기고 있었다. 놈은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 검은 오물을 뱉어냈다.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들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며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고 곧이어 괴물의 몸 일부로 흡수되었다. 마을의 붉은 흙바닥은 검은 진액으로 뒤덮여 질척거렸다. 그때 마을 입구 흙먼지 속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낡아빠진 승복을 걸치고 손에는 육중한 석장 쇠지팡이를 든 떠돌이 탁발승이었다.
지나가던 길에 시체 썩는 내가 진동을 하여 와봤더니 귀문이 활짝 열렸구나. 스님은 품에서 붉은 부적 한 장을 꺼내 허공에 날렸다. 부적은 마치 살아있는 나비처럼 날아가 괴물의 이마에 딱 달라붙었다. 팥 부적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오자 괴물의 움직임이 일순간 멈췄다. 이장 어른 정신 차리시오. 지금이 기회요. 살아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성황당으로 피하시오. 이놈은 내 결계 안에 가둬둘 테니. 최마름은 고통을 참으며 소리쳤다. 다들 성황당으로 튀어 당장. 살아남은 10여 명의 주민들이 칠성의 아내 옥분과 딸 순이를 포함해 미친 듯이 마을 뒤편 성황당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스님은 석장을 땅에 쾅 하고 박으며 괴물과 사투를 벌였다. 성황당 안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끌어안았다. 빗장을 굳게 걸어 잠갔지만 진짜 공포는 문 밖이 아닌 문 안쪽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최마름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끄음, 내 거야, 다 내 금이야. 사람들이 놀라 최마름을 쳐다보았다. 최마름의 얼굴 반쪽이 이미 옹기 그릇처럼 매끈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칠성이 변해가던 그 모습과 똑같았다. 마름 어른. 히히, 칠성이가 맞았어. 금이 나와. 내 몸에서 금이 나온다고. 최마름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자신의 굳어버린 다리를 벅벅 긁어댔다. 딱딱한 피부가 긁힐 때마다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틈새로 검은 진물이 찍하고 솟구쳐 옆에 있던 청년의 얼굴에 튀었다. 으악, 따가워. 청년의 얼굴이 녹아내렸다. 전염이었다. 이 좁은 피난처 안에도 역병 같은 저주가 들어와 있었다. 그때 밖에서 콱콱 하는 굉음과 함께 스님의 비명이 들렸다. 성황당 문짝이 안쪽으로 쑥 찌그러져 들어왔다. 괴물이 스님을 제압하고 문을 부수기 시작한 것이다. 안에서는 미쳐버린 최마름이, 밖에서는 거대한 괴물이 조여오는 진퇴양난의 상황. 미쳐 날뛰던 최마름이 찌그러진 문을 보더니 갑자기 동작을 멈췄다. 주인님이 오셨어. 문을 열어드려야 해. 안 돼, 미친 짓 하지 마시오. 옥분이 소리쳤지만 최마름은 듣지 않았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문을 향해 돌진했다. 사람들이 막아섰지만 괴력을 발휘하는 최마름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문 밖에서는 괴물이 문을 두드리며 칠성의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문 열어, 옥분아, 순이야, 애비 왔다. 끼익. 결국 최마름이 빗장을 풀었다. 무거운 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다. 쏟아져 들어온 것은 밤 공기가 아니었다. 비릿한 피 냄새와 썩은 물 냄새, 그리고 압도적인 어둠이었다. 문지방 너머에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집어삼킨 마을 사람들의 시체로 몸을 불린 3미터가 넘는 끔찍한 진흙 괴물. 그 흉측한 몸통 한가운데에 칠성의 얼굴이 박혀 있었다. 칠성의 얼굴은 울고 있었지만 괴물의 입은 찢어질 듯 웃고 있었다. 찾았다, 내 깨끗한 피. 괴물의 시선이 옥분의 품에 안긴 순이에게 꽂혔다. 동시에 문을 열어준 최마름은 괴물의 발밑에서 터져나간 칠성의 팔처럼 와장창 부서져 내렸다. 임무를 다한 도구의 비참한 최후였다. 괴물이 촉수를 뻗어 순이를 잡으려 했다. 옥분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낫을 집어들었다. 성황당에 있던 제사용 낫이었다. 이거나 처먹어라, 이 악귀놈아. 옥분은 순이를 등 뒤로 감추며 낫을 괴물의 얼굴, 정확히는 칠성의 왼쪽 눈을 향해 내리꽂았다. 푹 끄아. 괴물이 고막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인간의 살점이 아닌 진흙덩어리에 쇠를 박는 듯한 둔탁한 느낌이었다. 괴물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본체인 항아리를 드러냈다. 괴물의 가슴팍이 쩍 갈라지며 붉은 아가리가 옥분과 순이를 삼키려 달려들었다. 바로 그 찰나 천지를 뒤흔드는 호통 소리가 들렸다.
내 이놈 탐욕의 그릇은 깨져야 마땅한 법. 비투성이가 된 스님이 찌그러진 문틈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손에 들린 석장 끝에는 스님 자신의 피로 쓴 붉은 부적이 감겨 있었다. 스님은 괴물의 가슴팍 항아리의 본체를 향해 석장을 꽂아 넣었다. 파! 깡 하는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한 정적. 그 정적을 깨고 지지직적하고 괴물의 가슴에 박힌 항아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안 돼, 내 몸 내 황금. 괴물의 입에서 칠성의 목소리와 여자의 비명이 뒤섞여 터져 나왔다. 싫어, 돌아가기 싫어, 춥단 말이야. 우물 귀신의 발악이 이어졌지만 한 번 시작된 균열은 멈추지 않았다. 항아리가 산산조각 나며 그동안 놈이 집어삼켰던 검은 오물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거대했던 진흙 괴물의 형상도 무너져 내렸다. 칠성의 얼굴 가죽도 놈의 팔다리도 흙먼지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스님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깨진 옹기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 요물단지는 사람의 욕심을 먹고 자라는 놈이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소. 누군가 또다시 욕심을 품으면 이 파편들이 다시 모여들게요.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파편들을 염주 주머니에 수거해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공리 마을의 끔찍한 밤은 끝이 났다. 종장 끝나지 않은 업보.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났다. 공리 마을은 폐촌이 되었다. 그날 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칠성 내 집터와 성황당은 잡초만 무성한 흉가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골이라 부르며 얼씬도 하지 않았다. 어느 맑은 날 한 노인이 폐허가 된 칠성 내 집터를 찾았다. 못짐 장수였다. 무너진 흙담 사이 잡초 속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어라, 이게 뭐여? 노인이 흙을 털어내자 손가락만 한 금조각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1년 전 칠성이 떨어뜨렸던 부서진 황금 조각이었다.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황금. 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거참 순금이네, 여기서 횡재를 할 줄이야. 노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희죽 웃으며 금조각을 보찜에 넣으려 했다. 그때였다. 손에 쥔 금조각이 미세하게 진동하더니 노인의 손바닥 살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거 왜 이래? 노인이 비명을 지르며 금을 떼어내려 했지만 금조각은 마치 거머리처럼 살점 속으로 녹아들어갔다. 그리고 노인의 귓가에 아주 작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고파, 더 줘. 노인의 눈이 서서히 충혈되며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홀린 듯이 중얼거렸다. 그래, 더 찾아보자. 여기 어딘가에 더 큰 게 있을 거야. 노인은 맨손으로 칠성 내 집터의 흙바닥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땅속 깊은 곳에서 우웅우웅 하는 항아리의 울음소리가 다시금 시작되고 있었다. 사람의 욕심이 존재하는 한 귀독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다.